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지난 15일 캐나다 연방 총선을 2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연방 총선은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것으로 원래 총선은 2023년 10월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리도 총리는 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인 9월 20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날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을 찾아 의회 해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현재 캐나다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당연히 국민 여러분이 캐나다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정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총선 때 트리도 총리가 소속된 캐나다 자유당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여당이 되었으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다수 정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지율 역시 그 이후로 떨어졌다가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대응을 잘해왔다는 평을 받아 다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세를 놓치지 않고 총선을 앞당겨 확실하게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에린 오툴 보수당 대표는 트리도 총리 발표 후 얼마 안 있어 제4차 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들을 투표소로 모이게 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트리도 총리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아닌 정치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재그미신 신민주당 대표 역시 이러한 자유당의 행보에 트리도 총리가 정말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했다면 이렇게 이기적이게 여름 선거를 진행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연방 총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되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예방접종 의무화 관련 공약을 유심히 살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여당이 다수 정부를 꾸리기 위해 이렇게 조기 총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수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의석을 170석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연방 총선이 약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유권자 등록 장려 운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여야 하는데요. 2019년이 마지막 총선 투표였던 만큼 그만큼 새로운 유권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일렉션 캐나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유권자 등록 상태, 우편 투표 신청, 주소지 변경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를 하기 위해선 유권자 등록 시 주소가 반드시 현재 거주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시국임을 감안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등록을 마친 유권자들은 9월 10일까지 우편으로 투표 정보를 받게 되며 해당 투표 정보 안에는 투표소 위치 및 시간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국을 고려하여 투표소는 여러 방역 지침을 준수해 기존 투표소와 다른 형태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찍 유권자 등록을 할수록 9월 10일까지 투표 정보 카드를 우편으로 확실히 받으실 수 있다며 많은 등록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퀴알라 고속도로 일부가 BC주 산불로 인해 폐쇄되고 일부 지역에 긴급 대피령, 일부 지역에는 경보가 떨어졌습니다. BC주 정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BC주 268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이 중 3분의 1 가까이 되는 산불이 템눕스 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1건의 화재가 주의 요망 등급이었는데요. 코퀴알라 고속도로 폐쇄는 지난 15일 저녁부터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호프와 메리트로 사이의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현재 폐쇄된 코퀴알라 지역은 산불로 뒤덮여 재앙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BC주 교통부는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고속도로 폐쇄가 갑작스레 이루어질 수 있다며 현재 여행은 비필수 목적이라면 반드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현재 BC주 내륙 지방은 심한 산불로 인해 연기로 뒤덮였고 시계가 안 좋아 운전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대형 산불 중 하나인 마운틸로 산불은 웨스트 캘로나에서 불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현재 빠르게 번져 벌써 약 800헥타르가 타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웨스트 캘로나 지역에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대피 경보령 역시 내려진 상태입니다. BC주 산불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헬리콥터 세대와 소방관 22명이 해당 산불에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화재는 인재로 의심되어 추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많은 규제가 완화되며 대중교통 역시 서서히 다시 코로나19 유행 이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랜스링크가 대면 수업을 다시 진행해 등하교를 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2021년 9월 6일부터 배차 간격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버스는 피크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새벽에는 15분 간격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역시 4번 열차가 다시 평일 오전 및 오후에 운영되며 첫 차는 오전 6시 55분에 미션을 출발하고 막차는 오후 5시 30분에 워터프론트역에서 출발합니다. 올해 트랜스링크의 가을 시즌 서비스 변경에는 피크 시간 동안 시버스의 10분 주파수 반환과 이른 아침에 15분 주파수 반환이 포함됩니다. UBC 학생들을 위해 UBC 다운타운 노선인 44번 고속버스 역시 다시 운영되며 브로드웨이를 오가는 9번 버스 역시 배차 간격이 짧아질 예정입니다. 또 SFU 학생들을 위해서 143번 버스가 다시 정상 운영되며 145번도 배차 간격이 짧아질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중순 기준 트랜스링크는 승객 수가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48.5%만큼 회복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트랜스링크가 가진 것 중 많은 것이 변하는데요. 트랜스링크는 9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요금을 받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학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가을 되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공중보건부서와 교육청은 아직 코로나 백신의 1차 또는 2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인근의 백신 접종 진료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접종이 가능한 학생과 그 가족, 그리고 가을에 복귀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백신을 편하게 제공함으로써 예방접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스티브 레체 교육부 장관은 가능한 많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백신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를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목적으로 학교 혹은 가까운 곳에 진료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백신 클리닉은 개학 전, 그리고 개학 후 몇 주 동안 운영될 것입니다. 헬스 캐나다는 백신에 대한 모든 최신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본 지역의 한 학부모가 아이가 코로나19 증상을 겪고 있음에도 데이케어에 아이를 맡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증세가 있던 아이는 8월 3일 데이케어에 맡겨졌으며 그 후 해당 데이케어의 15명의 아이들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패트릭 케이시 욕 지역 대변인은 이 부모는 제22조 격리령을 위반한 혐의로 온타리오주의 건강보호촉진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매일 해야 하는 코로나19 스크리닝을 통과하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이케어에 데려간 것에 대해 벌금 $770의 과태료와 $88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욕지역 대변인은 데이케어의 정확한 소재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욕지역의 코로나19 대시보드에 따르면 우드브리지의 타이니 트레저스 러닝 앤 차일드 케어 센터에서 15명의 어린이가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센터의 직원 1명도 감염되었습니다. 케이시 대변인은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코로나19의 증상을 겪고 있다면 음성 결과를 받고 최소 24시간 동안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